여러분, 욕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물론 중고등학교 때는 너나 할 거 없이 다 욕을 하니까 뭐 어차피 그런 세상이야. 근데 조금만 커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아무 데서나 욕을 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끝마다 욕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욕은요,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욕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욕하는 심리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분노 표출입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엄청 많이 먹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먹지를 않아. 어떤 사람은 잠을 엄청 많이 자고 어떤 사람은 잠을 아예 안 자.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욕을 하는 거예요. 꼭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재되어 있던 분노가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은 말끝마다 자꾸 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 여기서 말하는 분노란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를 저지당해요. 원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억압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꾸만 강요당해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건 할 수가 없고 원하지 않는 건 자꾸만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정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욕을 자꾸 하는 사람은 속에 화가 많이 쌓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러면 화가 날 때 다 욕을 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분노 표출을 욕으로써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정 환경입니다. 엄마 아빠가 절대로 욕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애가 욕한다? 공식이 안 맞아요. 화가 났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분노를 표출했느냐를 아이가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엄마가 화가 났을 때 물건을 집어던져. 아빠가 화가 났을 때 나를 막 때리거나 쌍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이러면은요 아이도 화가 나는 상황에서 똑같이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이의 내면 속에 한 컷 한 컷으로 이게 다 저장이 돼요.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이 다 저장이 돼서 그게 자기 자신이 돼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막 화가 났을 때 물건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욕하면 어디서 이 싸가지 없는 새끼 그런 거는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배우긴. 그리고 욕하는 심리 두 번째는요, 이 상대방을 제압하고 위협하고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욕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주로 폭력성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공격적이고 폭력성이 강한 사람. 요거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누가 욕을 했을 때 욕하지 마. 앞으로 욕하면 이렇게 처리할 거야. 욕만 가지고서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 분노는, 공격성은 표출이 돼요. 공격적인 사람, 폭력적인 사람은 누구를 왕따시킨다든지 때린다든지 던진다든지 상해를 입힌다든지 해서 결국 다른 방식으로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분노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을 해요. 그게 욕이 아닐 뿐이야. 그러니까 사실 욕만 안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마음에 있는 폭력성과 공격성이 제거가 돼야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죠. 보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성향적인 것도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완화시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제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누구를 상처 주고 폭력성으로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내가 지금 화났어. 나 화난 것 좀 알아줘. 나 지금 너무 짜증나요. 이렇게 막 자신의 감정 표출로서 욕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니까 잘 지켜보셔야겠죠. 근데 사춘기서부터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 표출을 함과 동시에 2차적인 목적이 있는데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처 주고 데미지를 입히기 위해서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일종의 폭력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몰라서 하는 애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압적으로 화가 나서 욕을 하는 애한테 너 이렇게 욕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불난질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물어봐야겠죠. 요즘에 화나는 일이 있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 줄래? 대화로서 접근을 하시고,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비난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수용하면서 아,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 같아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빠 같아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너는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공감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로는 언어는 습관이라서 이렇게 너 입에 배버리면 나중에 너한테도 손해가 많이 있으니까 욕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욕하는 심리는 소통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욕으로써 더욱더 단결되고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 무리 안에서 욕을 거칠게 하고 더 세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다른 쪽 무리들을 욕할 때, 걔네들을 씹을 때 우리끼리 더욱더 거칠게 욕을 해도 돼. 그러면서 서로 더욱더 동질감을 느끼고 친근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강하게 느껴요. 그래서 아이가 순진한 아이였어도 이 무리에 끼기 위해서 막 욕을 그냥 막 계속 따라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나는 크면 욕 안 해. 학생 때나 하는 거야. 싹 고칠 수 있어.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 기생충 보셨어요? 보면은 송강호 아저씨가 전 되게 귀품 있는 되게 베테랑 운전사로 거짓말을 하고 나오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트럭이 옆에 갑자기 확 올 때 쌍욕을 하죠. 그때 뒤에서 이선균이 엄청 충격을 받아요. 근데 송강호 아저씨는 자기가 욕한 것도 몰라. 괜찮으십니까? 하고 또 가. 이건 무의식에 쌓여져 있는 언어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어릴 때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게 될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원하는 상황인데 그게 계속 저지당해요. 혹은 원치 않는 상황을 계속해서 강요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데 초등학생 때 이제 무서우니까 아직까지는 엄마 무서워할 때잖아. 그래서 차곡차곡 분노가 쌓이지만 잘 표출이 안 되고 그냥 억눌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점점 그게 표출이 되면서 막 아이가 미쳐갑니다. 거의 돌기 직전으로 스트레스가 차올라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돌아섭니다. 부모하고 등지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중학교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고통을 호소하고 고등학교쯤 되면 부모가 제일 많이 고통을 호소해요. 중학교 때까지 아이가 힘들다 했던 말을 엄마 아빠가 흘려 듣거든요. 사는 건 원래 다 힘든 거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래도 버텨. 그럼 아이가 이제 서서히 돌고 있는데 엄마가 그걸 몰라.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 땅을 치고 후회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중학교 때 조금만 더 자유를 줄걸.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말걸. 땅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안녕. 멀리 떠났어. 미국의 청소년들은 학기 중에 있을 때는 21%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방학 중에는 13%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학생은 64.5%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20.7%를 차지하고 공부 스트레스가 20.5%를 차지해요. 그냥 뭐 도찐 개찐이에요. 너 공부 못하면 커서 아무것도 못해. 공부하고 미래를 연결시켜서 아이를 억압해서 분노가 쌓이게 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모 스트레스가 17.3%, 부모와의 갈등이 15.5%라고 합니다. 어른이 기대하는 것만큼 아이에게 요구하시면 안 되는 게 아이들은 진짜 몸만 컸지 뇌가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아이가 몸이 크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기대한다고 해요. 넌 다 큰 애가 그것도 못하니? 툭 하면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진짜로 몸만 큰 거예요. 그리고 정신은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뇌도 천천히 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20대 중반까지. 대하는 태도는 또 애를 대하듯이 대하잖아. 그러면서 능력적인 거는 성인의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냐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데 털어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에게는 절대 털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막 위클래스 있잖아요. 여기는 뭐 상담만 했다면 다 엄마들한테 꼰질러 대? 부모님한테 숨기는 게 차라리 훨씬 치료에 도움이 되는 가정이 많아요.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더 얻어 터지고 우울증만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런 가정이 아직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걸 고려해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지 뭐 원칙적으로 무조건 다 부모한테 알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데 털어놓을 데가 없어. 위클래스도 털어놓을 수가 없어. 1388도 털어놓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친구들은 다 자기들도 힘들다고 해. 부모님한테는 더더욱이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 욕하는 건 둘째치고 면역 체계가 흐트러지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알레르기 유발시키고 병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식욕이 증가해서 비만에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심각한 우울증. 우리나라 청소년 5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심각한 청소년 우울증에 빠져. 우울증은 무서운 병이에요. 자해 및 자살 시도 충동 수시로 느끼거든요. 요거는 사춘기랑은 달라요. 가만 놔두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여기로 아이들이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서 근본적인 이유는 분노다. 스트레스, 분노. 그런데 그거를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욕으로써 분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오늘 것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 영상도 꼭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웃긴 데 따뜻한 상담사 옥다였습니다.